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특별히 전해드릴 만한 소식도 없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만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변화가 오면서 또 시장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시장의 또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향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고향 은평성 어디서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기본이 예타는 통과가 그 전에 됐죠. 근데 이제 이거의 기본계획 수립이 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세전역입니다. 은평구.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창릉 GTX역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양시청이 이쪽으로 이사가 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이 고양선이 일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양선이 부분 여기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 은평선, 여기 이제 경전철입니다. 철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8일 고양 은평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철도 노선이 고양 은평선의 정거장 개수와 세부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이 요구하는 역사들도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6월 고양 은평선의 예타가 통과되면서 역사 위치가 대략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 용역이 끝나게 되면 역사의 세부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못 받게 된다며 용역 결과에 따른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24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 고양선 이 노선과 역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해당 용역의 수행 사업자로 지난 5월 신성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신성엔지니어링은 15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해 내년 8월쯤 최종 보고회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8월이면 거의 이제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3년 하반기에 확정된 역사 위치를 수정하거나 뒤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역신설에 대한 지역 민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거 19년 5월 창릉 신도시 발표에 따른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 은평선 신규 역사는 향동지구 1개, 창릉 신도시 3개, 화정 시청역 3개, 역으로 총 7개로 정해졌었죠. 근데 이제 하지만 당시 이 발표된 노선에는 GTX 창릉역 대신 대곡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후에 노선이 일부 수정됐고 현재 화수역, 행신중앙로역, 도래올역 추가 설치와 신사고개역, 이거 이제 서울 구간입니다.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역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창릉 신도시가 발표나기 전에는 GTX가 바로 은평으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나면서 탕릉역이 하나 생기면서 이 고양선이 이제 대곡역을 거치지 않고 화정역에서 고양시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양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세전역 출발해 창릉 신도시 그러니까 GTX역입니다. 창릉역을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km를 건설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10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국토부와 고양시는 고양 은평선을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서부선 경찰청과 직결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거는 사실은 6호선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전역에서 환등을 하면 그만큼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 은평선이 완공되면 서울 지하철 6호선과 3호선 지하 GTX-A와 연계가 가능하고 고양시청역에서는 교외선과 트램이죠. 이 트램은 식사로 들어가는 트램입니다. 이것도 정해졌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이 덕양구는 이 교통 체계가 훨씬 좋아지고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 그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 그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거고요. 통상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그 이후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따르면 2025년 돼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2006년도 이때 돼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좀 2006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죠. 2009년도가 돼야 개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창릉 1기 신도시가 토지 보상도 지금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게 이렇게 발표 났어도 계획은 잡혀 있어도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빨리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 시작이 돼야만이 이러한 철도 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고양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이동환 그 고양시장 당선자죠. 민주당 12년과 다른 새로운 고양을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취임사 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사말이고요. 이동환 당선인은 7일 오전 고양시청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선된 후 첫 공식 일정이 있던 만큼 기자회견 자리에 각계 인사들과 언론인 일부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요건 좀 뭐 인사말에 불과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 당선인은 취임 즉시 과감한 시정 혁신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시, 그렇죠. 요게 공약입니다.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 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선인은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서 가장 시장을 면담하려고 찾아오는 하향식 행정식 대신 시장이 현장에 찾아가 시민을 만나는 상향식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의응답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당선인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기자회견 중에서 언급한 시정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 당선인은 핵심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며 기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개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사하고 잔치 벌이는 시정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핵심 공약인 기업, 일자리, 유치를 강조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고양시는 지금까지 변변치 않은 기업이 없이 집만 지어 왔는데 이제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를 해서 고양시 자족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4차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고향판 실리콘밸리를 추진하겠다 이런데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자유구역이죠. 이 부분이 지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확실히 이 기업 유치에 그 유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지금은 과밀억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경제적 자족도시로서 큰 그 기여를 하게 되겠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고양시청 신청사입니다. 이 신청사를 이동환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신청사 이전으로 해석하면서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당선인은 이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건립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도 이 당선인은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정책은 변함없다 하며, 왜냐하면 현재 신청사 예산이 2,950억 원으로 잡혀 있지만 앞으로 3년간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3,7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고양시 예산 마련은 부담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이야기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도 거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신청사 중요하죠. 너무 오래됐고 고양시청이 또 너무 협소하고 옮기긴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이 혈세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 소식은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이죠. 6만 명 수용 CJ 아레나 하나건설이 짓는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레나.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완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많은 인구 유입으로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건설이 국내 최초 아레나인 CJ 라이브시티 아레나를 단독 시공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필리핀 아레나를 시공한 바 있는 하나건설은 건설사 최초로 국내외 아레나를 모두 건설하는 이력을 갖게 된다. 이거고 이제 이 하나건설에서 이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 세계 최초 K-POP 공연 전문 공연장으로서 CJ 라이브시티 내 아레나 공사를 진행해 10월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내 좌석 2만 개와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 규모의 공연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고양시 위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장항동 일대에 주동되는 CJ 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대표적 이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K-POP 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픈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색다를 겁니다. 아레나를 포함한 K 콘텐츠 경험시설,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상업, 업무, 숙박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까지 함께 조성이 되죠. 여기는 이제 호수공원에서 흘러가는 장항천이 있습니다. 이 장항천을 수질 개선을 잘 해서 이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아레나는 전 세계 최상급 아티스트들 음악 공연장에 최적화된 무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최첨단 공연장으로 24년 완성될 예정이다. 이게 이제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죠. 24년, 5년 이제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 그 시점 되면 많은 인구 유입과 이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 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잘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2024년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레나는 하루 만에 대형 공연 무대의 설치 해체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실내외 연중 190회 이상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로 인한 이 고양시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럼 지역 상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이 고양시의 이 상권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하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레나 이 CJ 라이브시티가 모든 시설을 갖추면서 24년 5년에 완공이 되고 또 전망대 370m 높이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24, 5년에 된다라고 그러면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시 일산 일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가지고 가는 것이 큰 그 가치를 상승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간다라고 그러면 중간에 굴곡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또 이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일산 일기 신도시 동구 서구에 내 집 마련이나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